자, 여러분, 중간고사 진짜 얼마 안 남았죠? 걱정 마세요. 오늘 저랑 같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 파트,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끝내버리자고요?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리도 풀 겸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지구는 온통 파란색,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물 좀 아껴 쓰라는 말을 듣는 걸까요? 오늘 배울 내용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답을 찾으러 가봅시다. 지구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물, 도대체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걸까요? 그 분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진짜 어마어마하죠?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의 97%가 넘는 양이 전부 다 짠 바닷물, 그러니까 해수라는 거예요.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저 쬐끄만 한 조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귀하디 귀한 2.5%의 담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물 대부분이 우리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꽁꽁 얼어있는 빙하, 아니면 저기 깊은 땅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? 빙하, 지하수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진짜 강이나 호수에서 쉽게 퍼서 쓸 수 있는 물은요, 지구 전체 물의 1%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? 이 숫자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그냥 딱 박아두세요. 자, 그럼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바다, 즉 해수의 특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수온입니다. 일단 바다 표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적도가 제일 뜨겁겠죠? 그리고 여기서 멀어지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거예요. 뭐 이건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껍데기, 표면 얘기고요. 만약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간다면 온도가 과연 어떨까요? 자, 여러분, 지금부터 집중. 이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바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. 신기하게도 바다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 때문에 마치 층층이 쌓인 케이크처럼 3개의 층으로 딱 나뉘어요. 저랑 같이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맨 위는 태양열로 따뜻하고 바람 때문에 잘 섞이는 혼합층이에요. 수영장 같죠?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갑자기 온도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. 여기가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. 그리고 그 밑은요, 전체 바다의 80%를 차지하는 빛도 거의 없는 차갑고 거대한 암흑의 세계 심해층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. 자, 바다의 첫 번째 성격이 온도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바다의 맛이죠. 짠맛. 도대체 바다는 왜 이렇게 짠 걸까요? 이 짠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염분인데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바닷물 1kg을 떠서 물을 싹 날려보냈을 때 바닥에 남는 소금 같은 것들의 총 양이라고 보면 돼요.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이 약 35psu라고 하는데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보통 마시는 1리터짜리 생수병 있죠? 거기에 밥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소금을 넣고 흔든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생각만 해도 짜죠? 그런데요, 과학자들이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. 바로 바닷물에 숨겨진 규칙인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 지역마다 짠 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들의 종류별 비율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. 자,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좀 덜 짠 바닷물, 오른쪽은 더 짠 바닷물이에요. 당연히 전체 소금 양은 다르겠죠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안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, 77.7%. 이거 보세요. 소수점까지 완전 똑같죠?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. 진짜 신기하죠? 좋습니다. 지금까지 바다의 성격, 그러니까 온도랑 염분에 대해 알아봤죠?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물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바닷속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. 이걸 해류라고 하죠. 이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만 해도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물줄기, 난류가 올라오고 저 위 북쪽에서는 차가운 물줄기, 한류가 내려오는 게 한눈에 보이죠.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옆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.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루에 2번씩 위아래로도 움직여요. 물이 해수면까지 꽉 찼을 때가 만조, 그리고 갯벌이 드러날 정도로 쫙 빠졌을 때가 간조인데
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드라마틱하죠? 이 그래프는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데요.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시험을 위해서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. 해수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리, 그리고 가장 작게 나타나는 조금. 이 두 가지는 시험 단골 손님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. 자, 여러분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시험지 받기 딱 1분 전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것만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내용들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정말 귀하다는 거. 지구 전체 물의 1%도 안 된다는 사실. 이게 바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, 왜 물을 아껴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. 둘째, 바다의 3단 케이크 구조.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혼합층, 수원 약층, 심해층. 특히 온도가 급 강화하는 구간이 어디라고요? 네, 바로 수원 약층입니다. 셋째, 염분비 일정의 법칙. 바닷물이 짜든 싱겁든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끼리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밀물-썰물 차이가 가장 클 때는 사리, 가장 작을 때는 조금. 이 두 단어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. 자, 어떠세요? 이제 중간고사의 파도를 멋지게 탈 준비 되셨나요? 오늘 저랑 같이 정리한 내용들만 잘 기억해도 수권 파트는 문제 없을 겁니다. 자신감 가지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. 파이팅!